2023년도 하락장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꺾이게 되면 길게는 4, 5년, 짧게는 1, 2년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장기 불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과거에 풀어졌던 자금들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 IT 버블 이후에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7년, 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굉장히 자금을 많이 풀었던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자금 유동량에 의해서 급격히 올라가는 자산시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조정 빨리 하고 다시 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좀 빨리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고요. 우리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서서히 대출이 다시 완화가 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시점을 시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못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경매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고 낙찰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시장에서 다시 낙찰률이 올라가는 시장.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경매 시장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모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으로 찾으러 오는 매수자들의 증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 앉아가지고는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이 저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으로 좀 나눠가지고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서울은 기존 일자리와 원도심,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시장, 기존 수요층을 탄탄히 갖고 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 일정 구는 좀 조정을 받고 일정 구는 좀 올라가는 이런 구조, 그 안에서의 시장이니까 일단 서울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요. 북쪽권을 봤을 때는 일자리나 공급량 대비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반등해서 올라가기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요건들이 너무 많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서쪽으로는 우리가 북서와 남서로 좀 나눠질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게 남북 기주가 좀 좋아지는 구조가 나온다. 물론 이제 남북 기주도 저도 10년 안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기주가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크닥 좋아지는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원도심, 구도심,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더라도 북서 방향으로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서 방향으로는 김포와 인천의 북쪽 그러니까 인천 검단, 미추홀구 이쪽으로는 좀 제외한 그 나머지 인천의 서쪽과 남쪽, 중앙부 쪽으로는 재건축, 원도심, 재개발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위에 수도권의 남부권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광주, 성남, 수원, 안양, 광명 그 밑으로 쭉 더 내려가면 이제 용인, 오산, 평택, 안성, 화성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과거에 공급됐던 양들 대비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개발해야 되는 땅의 부동산의 성숙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기존에 성숙시켜놨지만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다시 성숙도가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남부권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2023년도 가장 언픽 앞으로 가장 핫할 수 있는 지역 추후 10년 가까이 일자리 구조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경기 남부권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평택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오산, 동쪽으로는 안성, 남쪽으로는 천안, 청주, 세종, 대전까지 아울러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수원과 용인, 분당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평택에 반도체 생산량이 주어지면 R&D나 관리, 사무동들은 판교나 분당, 영통, 용인,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가면 오산이나 안성 쪽 바라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생산 라인 선로가 안성이나 청주나 아니면 화성 쪽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향후 10년까지는 굉장히 신규 개발, 신규 인원 채용에 의한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도 약 3년에서 5년 주기로 반도체 설비, 전자제품 생산 라인의 첨단화, 신제품화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교환, 교체, 증설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폭발적인 지역 성장이 한 10년 정도, 그 이후에 꾸준한 성장, 또 도시 변모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향후 한 30년 가까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40년에서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신해서 제2의 서울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경기 남부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에도 그 지역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점들을 지금 당장 집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막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집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분도 있는데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게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자산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울 때 그 틈새를 노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굉장히 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틈이 크게 벌어진다. 그 틈을 잘 노리게 되면 자산시장 투자에서 절대 실패해 볼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꼭 2023년도에 지켜보시다가 누려보시다가 기회를 한번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